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에도 이 자리에 한번 왔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조금 더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원광보건대학교 대학교당에서 주임교무로 4년간 근무하다가 통합에 따라서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으로 합류하게 된 김지훈 교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두 번 만나서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저희들의 또 다른 미래를, 내일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제 그냥 고향과 이력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안고원의 넓은 평야는 이상하지만 진안고원 안에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마령면이 고향입니다. 진안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마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쪽으로 나오다 보면 풍열냉천이 있고 만덕산 성지가 있습니다. 제 고향 마령에는 마령교당이 있습니다. 마령교당은 원기 9년에 설립이 돼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원불교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전북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출가에 대한 서원을 그때도 조금씩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과정들을 다 마치기로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경기도 파주에서 기교학 보병사단 포병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역한 뒤에 처음에 마음이 있던 출가 서원의 싹을 키워서 영산선학대학교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가 되었고 교무가 된 이후에 원불교 총부에 잠깐 근무하고 또 영산선학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왠지 모를 조금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껴서 우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삶의 과정이나 하나의 계기들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통합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 이 대문으로 이제 막 들어선 느낌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밀려오는 파도에 서핑을 즐길 마음에 설레이시는가요? 아니면 사납게 몰아치는 저 파도에 내가 휩쓸릴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옆자리에 새로운 동료가 와서 앉습니다. 익숙했던 나의 업무 환경이 바뀌게 되죠. 서로 다른 행정 체계와 문화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책상이 어떻게 바뀔까? 내 업무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내 이름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 사무실 분위기는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앞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새로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설레임보다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날 이렇게 두렵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와 타인을, 나와 남을 구별해서 보는 분별심,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은 왜 저렇게 일을 할까? 이거 금방 하면 되는데 일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서둘러? 나랑 정말 안 맞네. 저건 아니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방식은 다른데, 너와 나를 나누는 마음의 선 하나. 갈등의 씨앗은 우리들의 제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선 하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 피로감이 먼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쯤 그 선상에 놓여 있지 않겠나 제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집 살림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화두를 우리들 머릿속에, 우리들 가슴속에 심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둘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서로 달랐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남이라고 규정짓고 우리 팀, 너희 팀이라고 마음의 선을 한 줄 가볍게 긋는 순간 그것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분별은 차별을 낳고 차별은 갈등을 낳습니다.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제 일상 하나를 잠시 돌아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자꾸 선을 하나씩 긋습니다. 심심하면 긋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출신을 따집니다. 쟤 어디 출신이냐? 쟤 우리 대학 출신이냐? 쟤 어디 출신이야? 왜 저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왜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분별심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저희는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습과 업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지덕겸수, 도의 실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원광학원의 건화기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차타부리,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상의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입니다. 불생불멸 따로, 인과보응 따로, 진리가 둘일까요? 아니죠.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나의 진리, 일원상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광대학교도 원광보건대학교도 그동안 이름과 역할은 조금씩 달랐지만
중앙청부 안에 공회당에서 유일학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온 원불교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무리는 원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그릇 안에 원래부터 하나로 담겨 있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원짜리를 들려다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의 앞면만을 보고 우리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원의 가치로 무언가를 바꿔주시겠습니까? 이 뒷면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죠? 한 30% 이상이 훼손되면 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뒷면 없는 앞면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1,000원의 가치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각지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같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혈연적 뿌리는 본래 하나임을, 한 집안 한 가족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우리는 가끔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은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아마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싫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불편함은 곧 나의 불편함이 됩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저 먼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돼서 내가 배가 아프다가 아니고 내가 잘 돼서 나도 기쁘다, 나도 잘 된다 라고 하는 이 사타구리의 원리가 우리 통합원광대학교의 가장 든든한 밑바탕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원광이라는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건화기념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재생의세하자라고 하는 사명에 의해서, 정신적 뿌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이렇게 두 개의 학교로 운영된 것은 시대적 필요에 따른 인과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헤어져 있던 그 시간에도 원광의 정신은 불생불멸로 존재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나뉘어져서 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합은 생소한 남남이 만나서 억지로 몸집 불리기가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김지훈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이듯이 원광의 빛, 원광의 에너지가 이제 하나로 회귀하는 것,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 불의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답은 이거였습니다.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시금치가 들어가죠. 고사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란 후라이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빛나게 하는 참기름도 들어가 있고 고추장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 재료들이 따로 또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멋을 내고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왔던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료들의 아름다웠던 색깔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양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맛은 어떨까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오묘한 맛이 그런 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합도 하나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진정한 비빔밥은 각 재료들이 가진 고유한 색깔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고추장과 참기름이라는 원광의 건화기념으로 잘 버무려져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콩나물은 아삭한 추진력을, 고사리는 묵직한 안정감을, 계란은 우리 모두를 감싸는 부드러운 포용력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화기념은 우리를 잘 섞어서 하나 되게 하는 고추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마찰을 줄여줄 소통과 공감은 한 스푼의 참기름이 담당해 줄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도 김장을 우리는 했습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게 됩니다. 그러면 배추는 어떨까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쓰라리시죠? 네. 배추도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겪는 잠시의 아픔은, 잠시의 불편함은 실패와 고통이 아니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조금 더 숙성되기 위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잠시 필수적인 과정이자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점점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점점 맛있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우리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업무 스타일은 이 비빔밥에 올라가는 고명과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유지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대신 그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런 맛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아, 저런 장점과 저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원광대학교의 비빔밥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칠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음식으로 치면 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많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더 많은 상품으로
더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불의를 나의 생활과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이름표를 이제는 떼어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때는 저쪽 학교는 저 때는 저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이름표를 떼어내십시오. 이제 우리에겐 하나의 명찰만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표만 있습니다. 과거의 화법, 과거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표준은, 새로운 표준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과거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하는 참기름을 좀 한 스푼 듬뿍 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빔밥에서 참기름 한 스푼은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기름 한 스푼이 들어가지 않은 비빔밥과 들어간 비빔밥의 차이를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이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존중과 경청을 통한 소통입니다. 대화할 때 어떻게 되죠? 내 주장만 자꾸 세게 얘기하면 대화가 겉돕니다. 듣다가 지치면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좀 진득하게 오래 듣고 담당관님 상황에서는 과장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 최선의 방법이었겠군요 라고 들어주고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 긴장감을 싹 무장해제시키고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로 1+1은 2가 아니고 1+1은 1이 되는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한 그릇에 담겨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손길로 함께 비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빔밥이 결국은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맛은 비비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비빌 때 대충 비비면 어느 부분은 빨갛고 어느 부분은 짜고 또 반면 다른 부분은 비빔밥이 멀거니 하얗습니다. 싱겁습니다. 우리들 통합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구경만 하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따라서 내가 직접 손을 걷고 함께 비벼야 됩니다. 싱거우면 간장을 넣고 짜면 야채를 더 넣으면 되겠죠. 누군가 하겠지라는 방관자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통합의 변화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비빈 비빔밥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습과 태도여야 합니다. 너와 나를 나누는 그런 마음을 멈추고 서로를 귀한 보배로 부처님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비비는 이 비빔밥이 우리 교직원들을 넘어서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 서비스로 다가설 것이고
지역사회는 큰 희망의 등불로 자리매김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광대학교 교도님들, 강물은 바다에 이르는 순간 자기가 강이라는 생각을 잊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거대한 바다에 합류돼서 바다가 되죠.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흘러온 물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로 포용하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크고 깊은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들 각자도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 이제 커다란 원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로 거듭날 때 이 세상의 우리를 희망으로 여기고 함께 주목하고 바라봐 줄 것입니다. 막판에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상산 대원정사님의 초육 본문, 이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두 번째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상산정사님의 초유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